소망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김제에 와가지고 한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아이들이 없는 게 좀 제일 문제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큰 데로 다 가고 몰리고 이 젊은 사람보다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아쉬운 점이 좀 많긴 하죠.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몰리는 곳에 몰리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분포가 똑같이 돼야 전라북도가 굴구르게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지역의 특징들 있잖아요. 뭐 특산품이라든지 아니 특화된 무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더 살린다든지 그 지역에서 내수를 할 수 있는 전북은 거의 다 이제 쌀, 농축산 좀 뭔가가 이렇게 좋은 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고 좀 R&D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 정체됐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전에 했던 그 여행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답습하는 상황들? 좀 아쉽다. 전북 지역 주민분들이 이제 새해 가장 원하는 몇 가지가 경제 활성화도 있고 주거 환경이나 일자리 창출, 교육 기회나 사회 복지를 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이제 2036년 하계 올림픽이 이제 조금 유치 기사를 밝히고 있는 와중이지만 만약 전북이 진행이 된다면 지역의 경제적이나 문화적인 기회, 사회적인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행사인 만큼 관심도를 좀 많이 좀 주어서 확정이 되도록 이미지를 높이고 이런 부분으로 조금 발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도전 경성 초지일관 올해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 희망을 향한 야심찬 계획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느덧 출범 첫 돌을 맞았고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각계각층에서는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무모한 꿈이 아닌 다음을 위한 두드림으로 노력의 결실이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설 명절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를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자치도 도민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민족 대명절 설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주말부터 취장 6일 설 명절을 현재 보내고 계신데요. 가족 이웃들과 함께 즐겁고 또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걱정거리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도민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좀 넉넉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기원하고 또 저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걱정거리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고 예. 인간 사는 세상에 걱정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시고 역시 도지사로서 우리 도민들의 민생경제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 해주셨습니다. 지사님 뭐 한가위도 그렇고요, 추석도 그렇고 이 설도 그렇고 갈수록 그 분위기가 안 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가족끼리 만나기도 어렵고 또 서로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또 자녀들 결혼도 잘 안 하고 있고 취업도 어렵다 보니까 말도 아끼게 되고 분위기가 좀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는 대가족 위주여서 예. 시골에서 모이다 보면 5형제, 6형제 이렇게 그렇죠. 모였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한두 가정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모이는 숫자도 적고 또 개인적 성향들이 강하다 보니까 굳이 명절 때 막히는데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냐. 그 피해서 다른 날 하고 만나고 예. 명절 때는 각자 보내자. 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가족들이 모이는 숫자의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드는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머니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최근에 굉장히 좀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예. 특히 계엄 작년 12월에 계엄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탄핵이 이루어지고 쭉 이렇게 오면서 경제에 상당히 충격이 있고 특히 서민 경제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한테 과거보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를 겪었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계엄과 탄핵 그리고 무주공항에서 여객기 참사를 보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모습들이 더 가중되다 보니 맞습니다. 명절답게 보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도청만 하더라도 지난 연말에 각 실국별로 소비를 좀 진흥하자. 그래서 실국별로 전부 뭐 송년회도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그런 와중에 또 무안공항에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또 추모 분위기가 또 한 그렇죠. 일주일 열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2024년은 그렇게 결말이 어둡고 답답했고 가슴 아팠습니다만 을사년 새해는 그래도 새롭게 다시 도전 경성 초지일관으로 우리 김관영 지사님과 함께 우리 도민들 힘낼 수 있고 걱정거리 줄고 살림살이 나아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또 도정 열심히 뛸 거라 봅니다. 특별자치도 이제 그 이름 출범이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우리 네. 전북 특별자치도 입장에서 더 큰 기대가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점이겠습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요. 예. 이제 1년 동안 계획 세우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다 보니까 1년이 또 금방 지나갔습니다.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래 첨단 산업의 테스트베드가 되자라고 했는데 예. 테스트베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75개 사업을 14개의 특구를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 14종류의 특구를 만드는 지금 현재 과정 속에 있습니다마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내서 올해는 우리 도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가장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생명 산업지구입니다. 그래서 농지의 용도 변경 내지는 해제 권한을 농림부 장관이 아니라 도지사가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의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생명 산업을 육성시키자라는 것이고 예. 이거를 14개 시군으로부터 우리가 16곳을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7곳으로 줄였거든요. 7곳을 선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올해 안으로 출범을 시키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같은 경우는 산악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무려 41곳 41개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야. 그래서 이거를 1차 심사, 2차 심사 거쳐서 지금 현재 6개로 압축을 했고 예. 6개의 이 압축된 친환경 산악관광지구를 올해 안으로 좀 신속하게 출범을 시키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그 이외에도 사망 고용 특구 또 문화산업진흥 지구 여러 다양한 일들을 도지사의 특별한 자치권을 가져오는 일들을 이제 네. 중요한 말씀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은 가장 속도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는데 이게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지구 지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저희가 우리보다 먼저 특별자치도를 시행했던 제주도의 경우를 보니까 특별자치도 출범하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유치되고 인구가 조금 늘어나는 그 시기까지가 약 6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저희는 이제 6년을 최대한 3년 내지 4년으로 좀 당겨보자. 예. 이렇게 지금 그런 목표를 가지고 뛰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름만 바뀐 거 아니야? 왜 진전된 게 안 보이지? 뭐 이렇게 답답해하실 수도 있으나 네네. 이 지자체 차원에서의 힘과 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손바닥처럼 마주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실들을 우리 이제 제주나 강원의 사례를 통해서 강원은 뭐 우리하고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제주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 짧은 페트롤 전북 시간에 우리 김건희 주사님과 해야 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대목이 현수막을 통해서 우리 도민분들 이제 2036년 세계 하계 올림픽을 우리 전북에서 도전한데 이거 이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가능할까? 네. 이제 이런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물론 가능성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난 1월 6일, 7일에 서울에서 실사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내려와서 저희가 주요 경기 시설도 보고 또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어떤 철학과 비전을 구현하고자 하는지를 쭉 프레젠테이션을 들었는데 예.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전북도 서울에 못지않게 준비를 많이 했고 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주셨기 때문에 예. 또 평가위원들이
가장 중요한 평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2월 28일 날 전체 투표를 하는 대의원들 앞에서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때도 혹시 도지사님께서 하십니까? 당연히 제가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1차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1월 6일 날 했는데 예. 그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서 평가위원들이 이런 것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애정어린 충고들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지금 보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예. 저희는 서울과 비교해서 차별성을 가져야 되겠다. 차별이 뭐냐? 지방 도시 비수도권 도시 간의 연대, 비수도권 연대 올림픽을 하겠다. 예. 또 문화 올림픽을 하겠다. 환경 올림픽을 하겠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론 이 문화 올림픽, 환경 올림픽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IOC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서울도 당연히 그런 점을 그렇겠죠. 준비해요. 준비하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K컬처를 대한민국 누구한테 물어봐도 서울이 심화 과정이 있냐, 전주가 심화 과정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전주가 떠오르겠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 전주가 저는 앞으로 11년 후에 있을 올림픽을 대비해서는 K컬처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화 과정의 중심에 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예.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은 이미 한 번 했으니까 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지방의 도시 간의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꾀하는 것이 예. 좋겠다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방향성도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결을 같이 하고 있기에 네. 긍정적인 반응들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IOC가 지향하는 바에 가장 맞게 해야지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IOC가 지향하는 것이 그동안 127년 올림픽 가치 중에 더 높이, 더 빨리, 더 강하게 했는데 127년 만에 함께라는 말을 넣었어요. 예. 투게더. 어허. 그래서 그럼 함께라는 말은 뭐냐? 전 세계 모든 인종이 함께 할 수 있고 예. 전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부터 하나가 되도록 하는 잔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예. 국내를 하나로 묶을 수 있으려면 서울 수도권 중심이 되는 서울 올림픽보다는 우리 전북이 주도하는 비수도권 연대 올림픽, 충청도, 호남 또 경상도까지 아우르는 예. 이런 비수도권 연대 올림픽을 한다면 국가 통합에도 훨씬 더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예.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힘 외적으로 필요한 힘들이 있을 텐데 네.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 회장이 이번에 유승민 전 IOC 위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글쎄요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최근에 박항서 축구 감독이 전북의 명예 홍보대사가 돼서 이런 전북의 인연이 유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하죠. 박항서 감독님이 최근에 이 명예 홍보대사가 되고 나서 역시 박 감독님이 인기가 대단하구나. 뭐 여러 매체에서 언론에서 다루었고 예. 또 실제로 박 감독님께서 그 홍보대사로 그날 이제 수락을 하고 나시고 우리 도청에 오셔서 홍보대사증을 수령하셨는데 하고 나시고 나서 앞으로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또 지방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로서는 너무 큰 힘을 얻었어요. 예. 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과는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유승민 회장이 과거에 이제 서울올림픽을 지지한다라는 발언한 거 있어요. 예, 네. 그런데 그때는 우리 전북이 올림픽을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이에요. 아하, 그렇겠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2023년 우리 전북에서 아태 마스터스 대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태 마스터스 대회 할 때 최종 성화 봉송 주자가 바로 유승민 그렇네요. 우리 회장이에요. 예. 그리고 당시에 또 부위원장을 맡았어요. 조직위원회. 그래서
우리하고도 이미 굉장한 인연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유승민 회장님을 별도로 좀 만나서 저희가 전북 유치의 당위성 또 필요성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관해서 아마 서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전북은 아무래도 그동안 대한체육회 선거에만 집중을 하셨지 여기에는 관심이 좀 떨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2월 28일 우리 또 지사님이 직접 또 2차 PT에 나서는데 그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4개 시군을 또 방문하면서 우리 시군을 살피는 민생 토론회를 또 하셨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 가장 좀 신경이 쓰이는 곳 하면 완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 질문이 무엇인지를 우리 지사님 바로 이제 깨달으셨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주 완주의 통합 문제. 이제 올해 제가 1년에 한 번씩 시군 방문을 하거든요. 14개 시군을 쭉 방문하고 올해는 이제 2월 3일부터 전주시부터 쭉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일환으로 완주를 방문했고 꼭 비단 전주 완주 통합 문제뿐 아니라 완주의 미래 발전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을 거기서 의논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무산이 돼서 상당히 당시에는 안타까웠고요. 올해도 당연히 14개 시군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완주군 방문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뭐 그동안은 완주군에 소위 반대하시는 분들, 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거의 다 만나왔기 때문에 그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말씀들을 또 본인들의 주장이니까 또 하시는 거고 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는 분들의 또 입장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통합이 가져다줄 미래 비전에 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완주 군민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완주군 방문에서 그리고 뭐 연초에 시군 방문이기 때문에 비단 통합 문제 아니더라도 그 위에 다양한 주제가 오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사로서는 우리 도민들과 수시로 진솔한 대화를 하는 것은 또 저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하는 과정이나 그런 기회는 더 자주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풀리지 않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지사님 충분히 소통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오해 소지가 있어서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더욱더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다 완주 전주를 포함해서 14개 시군 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방향성에서만 이제 터놓고 말씀을 나누실 텐데 조금 이 진전된 논의가 이번 시군 방문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지금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적 상황이 워낙 거대한 이슈가 있어서 속도를 조금 내기는 물리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완주군의 군민들이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를 해 주십시오라고 서명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분들이 107개 사업을 정리를 해서 전주 완주가 통합이 됐을 경우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전주시에다 던져놨어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전주시도 최근에 시민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특히 민간 차원의 민간 주도의 논의나 합의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탄핵이 돼가지고 조기 대선이 된다 하더라도 조기 대선 기간 2달 동안 투표를 할 수 없는 거지 통합에 관한 논의는 할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완주 국민들께서 통합이 되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지원 혜택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미리 2월 달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완주 국민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 명절이어서 더욱더 어려운 주머니 살림 이야기 나누는 대화가 많아질 텐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아니 어디 시는 어디 구는 민생지원금 지급했다는데 전주시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네. 돈은 도지사님 생각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는데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이 되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각 기초 단체들은 이제 재정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지금 큰 도시일수록 사실 여건이 그렇게 어렵죠.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평소에 써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전주, 익산, 군산 이런 데는 조금 쉽지 않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10만 정도 이하 되는 이런 도시들에서 그동안 시장 군수님들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이번에 어렵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30만 원, 일부는 50만 원, 어떤 데는 20만 원 이렇게 그렇죠.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급 못하는 데에서 그러면 나머지 지급 못하는 데는 좀 도에서 좀 지원해 주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도 솔직히 하시는데 예. 저희가 도에서 180만이니까 1인당 10만 원씩만 지급하려고 해도 1,800억이 들어가요. 예. 20만 원이면 3,600억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 저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빚을 냈거든요. 예. 2천억 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만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도에서 지급을 하려면 이거는 순수하게 빚을 또 얻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민생안정대책 발표하셨잖아요. 네네. 여기는 어떤 내용들, 특히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신경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사람에게 10만 원 내지는 20만 원을 지급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데는 이 좀 두텁게 보호를 해서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우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설을 앞두고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세워서 예.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 지역사랑 상품권 그렇죠. 이것도 당초에 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보다 지금 약 30% 정도를 더 늘렸어요. 예. 그리고 구매 한도도 원래는 5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늘리고 또 할인율도 최대 10%까지 어떤 지역은 또 20%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을 최대한 쓰고 있고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를 그러니까 사실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빚을 조금 얻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긴급 유동성 자금을 우리가 1,800억을 지금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좀 지원책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또 전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원래 1년 동안 예산이 있으면 월별로 쓰게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달을 나눠서 그렇죠. 써야 되는데 저희가 올 상반기에 1년 동안 써야 될 것의 약 65% 정도를 예. 6월 달 안에 좀 당겨서 빨리 조기 집행을 하자. 그래서 예. 경제를 살려보자.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어려우면 후반기에는 추경 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민생을 더 살펴야 되는 예.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전국 자체가 불안함 속에서 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아까 이제 특별자치도 특례나 조문을 어떻게 소통하면서 계속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통 창구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답답한 상황 속에서 지사님 더 그 답답함이 2중 3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뭐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역할을 하고 용산이 역할을 하고 예. 비서실 역할을 하고 각 부 장관들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때와 지금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다 보류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한두 달 내는 눈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쌓이면 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데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되고 좀 경제인들이 미래 예측 가능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에서 먼저 나서서 예. 좀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김건영 지사 기업 유치라고 하는 이 사음절 네 글자의 온 도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 기업들이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변했을까? 그러니까 예. 이거 굉장히 과거에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 질문은 기업들이 바라보는 인재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불평불만이 많았다면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먼저 작년에 뭐 객관적으로 모신문사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라고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에서 1등을 했거든요. 예. 그것이 뭐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평가 항목이 많거든요.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그런 평가도 받았지만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기업들이 많이 문의가 오고 실제로 유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전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특히 벤처 스타트업계에서는 전북이 과거에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다. 특히 지금은 스타트업 벤처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활동적이다. 라는 에너지가 넘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스타트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정을 이끄는 도지사가 굉장한 행보를 통해서 세일즈를 하고 있기에 이런 이미지가 인식의 전환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것 같고 우리 도민들도 그래서 이제는 그 기업 유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연하게 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과거와 조금 더 다른 지금 현 민선 8기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또 가져왔기에 이제 물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숙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 관련해서 올 한 해 계획 그 기업 유치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듣고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 유치를 앞으로 더 해 나가기 위해서는 솔직히 갈 길이 또 있습니다. 금방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적절한 인력을 수시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 이것이 아직도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우리 지역에 특히 새만금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좀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새만금 특별법이나 아니면 우리 기회발전 특구로 만들어서 그걸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숙제가 또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특별법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규제 자유 특구를 우리 지역에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 건 한 건을 우리가 규제 자유 특구를 따려고 할 때마다 중앙부처하고 최소한 5차례 내지는 10차례 이상의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하자. 여기도 도전하자. 이렇게 해서 기업인들이 전북에 가면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풀리고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퍼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산토끼 집토끼 할 것 없이 기업 유치도 하시고 또 이미 향토기업으로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우리 도내 기업들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유치해서 성공리에 마무리를 했고요. 또 더 나은 도가댁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민선 8기 김관영 지사와 함께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를 우리 도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 체감할 수 있는 소식들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 가져보면서 마무리 우리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해 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특별자치도 출범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도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2월 말까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가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 도민들의 성원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그 힘을 바탕으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청년들이 좀 떠나지 않고 전북에 많이 머무를 수 있는 전북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말씀하신 내용들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페트롤 전북은
여러분께서 주신 수신료로 함께했습니다.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더 나은 페트롤 전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었습니다.